페르세우스를 낳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아크리시오스에게 쫓겨난 다나에는 세리포스 섬에 도착하여 딕티스라는 어부에게 구출되는데요. 그 후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는 딕티스의 어부일을 도우며 지내게 됩니다. 제우스의 아들답게 강한 힘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페르세우스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어느 날 세리포스의 왕이며 딕티스의 형인 폴리덱테스가 동생을 만나러 왔다가 다나에를 보게 되었고, 폴리덱테스는 아름다운 그녀에게 반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급기야 폴리덱테스는 그녀에게 고백하게 되지만 페르세우스만 키우면서 살고 싶었던 다나에는 폴리덱테스의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폴리덱테스는 걸림돌인 페르세우스를 제거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신이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며 거짓말을 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고, 그 자리에 페르세우스를 초대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세리포스 섬은 결혼하는 신랑에게 말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와 어부일을 도우면서 살아왔던 페르세우스에게 말이 있을 리가 없었죠. 자존심이 상한 페르세우스는 모든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다 싶었던 폴리덱테스, 그렇다면 난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싶군. 메두사는 과거 아테나의 저주를 받아 아름다운 머리는 독사가 되고, 그 눈을 보면 돌로 변하게 하여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는데요. 혈기왕성했던 페르세우스는 그의 부탁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두사를 잡기 위해 길을 떠나려던 페르세우스에게 전쟁의 신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메두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테나는 페르세우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는데요. 우선 자신이 쓰던 무적의 방패, 아이기스와 제우스의 칼, 그리고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는 하데스의 투구 퀴네와 그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헤라의 주머니와 헤르메스의 하늘을 나는 신발 등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두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라이아의 세 자매를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이아의 세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노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은 하나뿐이어서 서로 눈을 교대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페르세우스는 그들이 눈을 교대하는 틈을 노려 눈을 빼돌리게 됩니다. 눈을 돌려받고 싶다면 메두사의 위치를 얘기해야 할 것이다. 너무도 당황스러웠던 그라이아의 자매는 메두사의 위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메두사의 은신처를 알게 된 페르세우스는 잠들어 있던 메두사를 발견하고 아테나의 방패를 비추어 메두사에게 다가가 검으로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요. 이때 메두사의 잘려진 목에서 날개 달린 천마 페가수스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두사의 잘린 머리를 헤라의 주머니에 담아 세리포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페가수스를 타고 에티오피아 지역의 바닷가를 지나던 길에 쇠사슬로 묶여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였는데요. 안드로메다가 쇠사슬에 묶이게 된 이유는 안드로메다의 어머니인 카시오페이아 때문인데요.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의 미모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시녀들과 백성들도 자기의 미모를 칭송하자 카시오페이아는 점점 자신의 미모에 도취되어 갔고, 급기야 자신의 미모는 바다의 ним프들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감히 인간 따위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우습게 여기자 바다의 ним프들은 포세이돈을 찾아가 왕비를 벌해달라 말하게 됩니다. 이에 포세이돈은 큰 해일과 괴물을 보내 에티오피아를 초토화시키는데요. 갑작스러운 재앙에 놀란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는 신탁을 듣게 됩니다. 안드로메다를 바다 괴물에게 바쳐라. 그래야 포세이돈의 화가 풀릴 것이다. 신탁을 듣기는 했지만 애지중지 키운 딸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신탁을 따를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신하들과 귀족들이 빨리 안드로메다를 괴물에게 바치라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케페우스의 동생이자 안드로메다의 작은 아버지 피네우스도 있었는데요. 피네우스는 안드로메다의 작은 아버지이면서 약혼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케페우스는 피네우스를 다음 왕위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 안드로메다를 그와 결혼시키기로 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약혼자인 피네우스마저 잔뜩 겁을 먹고 당장 괴물에게 안드로메다를 바치라고 성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었던 케페우스는 안드로메다를 쇠사슬에 묶어두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던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발견하게 되고 괴물을 물리쳐 그녀를 구하게 됩니다.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는 딸이 살았다는 말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페르세우스의 듬직한 모습을 보고 안드로메다와 결혼시키기로 합니다. 그러자 피네우스는 자신의 후계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병사들을 모아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결혼식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결혼식에 쳐들어온 피네우스는 자신이 안드로메다의 정혼자라고 말하며 난동을 피우는데요. 이에 화가 난 페르세우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은 눈을 감으라고 외치며 헤라의 주머니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자 눈을 감지 않은 피네우스의 병사들은 메두사의 머리를 보고 모두 돌이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된 피네우스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페르세우스는 비겁한 피네우스의 배를 칼로 찔렀고, 고통에 눈을 뜬 피네우스는 메두사의 눈을 보고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네우스의 반란을 잠재웠지만 안타깝게도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 역시 눈을 감지 못하고 돌로 변하게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에게 이 둘을 밤하늘의 별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후 안드로메다와 함께 세리포스 섬으로 가게 된 페르세우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폴리덱테스가 자신의 어머니를 감금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즉시 폴리덱테스를 찾아가 약속대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했지만 왕은 비웃으며 당장 보여달라고 말했고 소원대로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본 폴리덱테스는 석화로 변해버렸고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 아테나를 찾아가 받았던 신들의 무기들을 돌려주며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쳤고 여신은 기뻐하며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에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페르세우스는 티리스 지역의 왕이 되어 미케네까지 정복했고 안드로메다의 사이에서 태어난 페세스는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어 훗날 페르시아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페르세우스에 관한 신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